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힘차게 17번째 시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자를 배우는 시간으로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가의 시조, 바로 노자의 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도가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양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양주라는 철학자와 노자, 그리고 장자, 이렇게 세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노자 철학 우리가 공부했는데 노자의 철학을 마음으로 좀 이해해보자 라고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키워드 정리 정도는 꼭 해둬야 됩니다. 노자 하면 지난 시간에 떠오르는 거 뭐가 있나요? 그죠? 도를 정의 내릴 때 대자연의 운행 원리로서 이해하는 것. 서양에서는 로고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더 원대한 의미를 담고 있고 아주 도를 좋아했죠. 노자의 도덕경이란 책의 1장 1절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은 뭐였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게 무슨 말이죠? 정말 도를 우리가 규정하기엔 쉽지 않다. 아주 위대한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도를 가장 잘 닮아 있는 게 무위자연이라고 표현했었고요. 무위는 무위, 무불위라고 표현할 만큼 허정, 그것을 공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허무주의가 아니다. 분명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은 소박의 미학까지 여러분들이 탁 꿰차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국과민에 이르기까지 노자의 정치사상은 역시 육아와 비교해서 시험에 출제된다는 것, 이 정도면 복습 충분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선상에서 오늘 장자를 연결하게 되는데요. 장자 철학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이것만은 꼭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자의 도는 노자가 이야기하는 도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조금 더 인간 세상에 내려와 있고요. 이 세상 어디에도 도는 존재한다. 이 세상 어디에도 도는 존재한다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도에서 어긋나는 존재들, 물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물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평등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무라일체의 경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라일체라는 건 모든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장자 철학의 시험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역시 장자는 여러분들이 장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를 많이 선생님이 꾸려왔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동양 철학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동양 철학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은 동양 철학 이야기를 열심히 읽어라. 재미난 이야기들 계속 읽다 보면 이게 노자의 이야기, 공자의 이야기, 뉘앙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된다. 두 번째는 롤플레잉 토론회를 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공자의 역할을 하면 내가 장자의 역할이 돼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보면 시험 문제가 그냥 보이거든요. 실제로 도가 사상가들은 이 춘추 전국시대 7인의 토론회를 하면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중간에 앉아있죠. 그 다음에 묵자, 한비자, 저기 인도의 석가모니도 초대해가지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노자와 장자의 자세가 어떤지 아세요? 학생들이 이제 빙의가 되면 자세가 이래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뭘 그렇게 아등바등 싸우고들 당신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지만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요 느낌이에요. 근데요, 장자와 노자를 잘못 이해하면 비판을 뭐라고 받느냐? 자,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사회를 딱 보면 도대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요?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맹점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별로 하는 얘기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노자를 허무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고 오늘 이 시간도 장자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 본질을 우리가 파악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얘기는 바로 동양의 가장 빛나는 소통의 대가이면서 참된 자유인이었던 장자의 이야기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 2014년, 바로 작년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했던 인물 두 사람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인데요. 제가 역시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2014년 대한민국을 관통했던 인물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나요?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에 왔었죠? 자,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기하고 이렇게 참 이걸 너무 잘하세요. 마지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교황이 했던 일들은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요, 뭔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대한민국 지금 이게 힘드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교황님이 일단 언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 일단 아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웃어주셨잖아요. 들어줍니다.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죠.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대한민국을 관통했던 가장 중요했던 인물은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저의 세례명도 프란치스코. 그래서 자부심이 많아요. 프란치스코 교황. 두 번째 인물은 이순신, 명량의 이순신 같습니다. 둘을 종합해보면 작년 2014년은 소통과 리더십의 갈망의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소통이라는 것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줬던 건 바로 오늘 장자와 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던 소통은 딱 요걸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써놨나요, 제가? 들을 청자입니다. 여기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왜 소통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서 왜 위안을 얻었는지 그 소통의 미학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눈을 맞춰줘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눈이 맞춰지죠. 위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어린아이 받아가지고 입 맞춰주고 눈 봐주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 두 번째,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힘든지를 귀담아 들어주는 거. 이거예요. 들어주는 게 이제 끝인 거예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결하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요거는 유가적 특징이죠. 우리가 시험 문제 비교할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장자와 노자 같은 사람들은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정 마음으로 소통해 주는 거. 그렇구나. 같이 눈물 흘려주고 마지막 임금처럼 떠받들어 주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가장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건 상대방을 왕처럼 들어주고 눈 마주쳐주고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그죠? 이것을 노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1단계 소통을 하기 위해선 노자가 아니고 장자죠. 오늘의 주제. 장자가 1단계 소통하기 위해선 상대방과 차이를 인정하라.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차이를 이해하라.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뭐 금성에서 왔고 저기 우주별에서 왔을지 모르고 남자와 여자만 다릅니까?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생긴 거 다 다르죠. 저하고 여러분들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생각도 다 다르다. 일단은 이해. 장자 철학에 이런 우화가 나옵니다. 송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다니는 모자가 있어서 야 저걸 월나라에 가가지고 팔면은 잘 팔리겠는데 해가지고 갔는데 월나라 사람들은 모자를 안 써. 왜? 머리를 다 짧게 깎고 막 여기다 문신하고 그래가지고 모자를 안 써. 차이를 인정하면서부터 장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소통은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라. 흔히 장자 철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는 건 스토킹이고 집착이에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에리 프롬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바로 배려에서부터, 이해와 존경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상대방에 맞는 방법을 찾는. 소와 사자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소는 소의 방식대로, 사자는 사자의 방식대로 너무 사자는 싱싱한 고기들을 막 갖다 주고 소한테 나의 사랑이야. 소는 정말 싱싱한 풀들을 갖다 주고 사자한테 나의 사랑이야. 상대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소통의 두 번째. 세 번째는 소통을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맞춰주고, 그죠? 그래서 소통을 정리해보면 선입견을 버리고 서로의 마음을 터버리는 게 트일 소자고요. 그 다음 상대방의 마음과 진심으로 연결되어서 통하게 되는 것이 통자입니다. 통할 통자,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우리 잊지 맙시다. 일단은 들어주자고요. 나의 주장을 막 하기 전에 들어주자고요. 눈 마주치고 미소를 약간 머금어주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오늘 장자가 얘기해주는 소통의 미학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소통의 대가라고 할 때 뭐 장자 뭐 빼먹을 수 없는데요. 장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나 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장자 참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무슨 저는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이렇게 참 귀엽게 똘망똘망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장자가 이야기하는 건 어찌 보면 삶의 여러 가지를 관통한 아주 자유인으로서의 철학으로 느껴집니다. 장자 철학의 미학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소통의 미학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이 장자의 핵심들을 우리가 꿰차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장자의 재미난 이야기들은 역시 장자라는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동양의 탈무드 장자, 비교 가능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을 공부하면서는 도덕경과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아주 닮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장자는 바로 탈무드와 아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좀 풀어 쓴 책들도 많은데요. 학계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라는 장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이런 책의 제목으로 풀이를 해놓은 책도 있습니다. 장자는 꼭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고 뭔가 내가 각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읽어주시면 굉장히 마음 편해질 것 같아요. 제가 장자를 얼마나 좋아해서 이런 글까지, 송기택의 장자의 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길게 쓴 것 중에 짧게 이것만 갖고 와봤는데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장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욕심 냄새로 꽉 막힌 방 안에 문을 열어 숨통을 터주는 것이 장자 철학이다. 신선한 새로운 공기를 흡입하는 상쾌함을 선사하는 것도 장자 철학이다. 머리를 비우게, 따뜻한 마음은 채우게, 눈은 시원하게 삶의 저 먼 곳을 보게 하는 장자의 삶의 향기를 우리가 함께 맡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장자의 이런저런 개념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은 장자의 이 향기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자가 건네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손을 잡아준다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앞만 보면서 뛰어가고 있는 경주마 같은, 이렇게 옆을 보지 마! 정해진 곳만 달려가! 라고 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그러면 뛰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가끔씩은 숨 고르기와 여유를 찾고 주변의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더욱 마음은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장자 예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장자가 어떤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냐, 우리 교재 7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하나 둘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장자는 제가 가끔 시험 문제 풀 때 학생들이 장자를 너무 어려워하길래 이야기가 뭔가 재밌어, 그러면 장자야 이렇게 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장자는 항상 우화를 통해서 본인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쪽 바다의 황제는 숙이고요. 북쪽 바다의 황제는 홀인데요. 중앙 땅의 황제는 혼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혼돈하니까 뭐 카오스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
잠깐 자료를 넘기고 다시 돌아갈게요. 장자의 혼돈이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혼돈 상태, 카오스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주 전설적인 동물 이름이 이제 혼돈입니다. 이 존재의 이름이 혼돈인 겁니다. 근데 지금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리가 6개고요. 날개도 4개가 달려 있고요. 근데 뭔가 좀 독특하죠. 이거를 보여주면서 학생들한테 혼돈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학생들이 일단 빵 터져요. 느낌이 어때? 혼돈은 어떻게 생긴 것 같아? 그러면 학생들이 막 얘기합니다. 뭐 답답해 보여요. 왜 눈이 없어요? 왜 목이 없어요? 왜 얼굴은 없어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혼돈은 이렇게 생긴 존재예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자, 그런 혼돈에게 쑥과 홀이 너무나 극진한 대접을 받다 보니 모여서 우리가 갚아줘야 되겠다. 너무 고마웠으니까 어떻게 갚아줄까라고 해봤더니 너와 나는 세보니까 구멍이 7개가 있더라. 눈, 코, 입 막 해가지고 7개가 있더라. 혼돈은 구멍이 없으니 아까 그렇게 생겼으니까 답답한 것 같아.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만나가지고 구멍을 뚫어주자.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구멍을 뚫어주고 7번째 구멍을 탁 뚫어주고 혼돈 너무 시원하지 막 그랬더니 혼돈이 죽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가 건네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나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잣대를 들이우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혼돈은 구멍이 7개 뚫리면 죽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육아적인 가치관과 서구적인 가치관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나요? 자, 머리를 비워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구나. 다음 이야기입니다. 물오리의 다리는 비록 짧지만 길게 늘려주면 걱정하게 될 것이며 학의 다리는 비록 길지만 짧게 자르면 슬퍼하게 될 것이다. 슬퍼하기만 할까요? 죽을걸요 아마. 학이 막 이러고 걸어다녀. 다리가 길어가지고. 학, 일로 와봐. 다리 너무 길지? 불편한 것 같아. 너무 길잖아. 내가 잘라줄게. 어떻게 되겠어? 오리가 막 이러고 다녀요. 오리야, 너 다리 왜 이렇게 짧으니? 걸음걸이가 모양새가 별로. 내가 늘려줄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선입견과 편견을 이 장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 그대로 사심이라고 그랬어요. 사심. 그 다음에 주관. 자, 오늘 수업을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별지라는 겁니다. 이것만 잘 외워두시면 돼요. 분별지는 뭐냐면 내 주관으로 딱 잣대를 가지고 재단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는 이렇게 생긴 건 내가 보기엔 불편하구나. 이래버리면 사심과 주관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장자는 뭘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소통을 하는데 뭐? 그렇죠. 결국 사람이 스스로 내가 변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줄 때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 다음도 한번 볼까요? 네. 사람은 습기가 많은 곳에 살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 미꾸라지한테 야 이렇게 건조한 데서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러면은 죽을걸요? 역시 원숭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희라는 중국의 전설적인 미인이 있어요. 양귀비도 유명하지만 여희하면 사람들이 막 너무 아름다워서 정신을 막 혼미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다. 근데 여희가 막 날짐승 들짐승한테 막 같이 가가지고 다 그냥 사람에 불과한 건 거죠. 결론은 뭘까요? 미의 기준, 좋은 거처의 기준,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가? 이건 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결국 장자는 이 상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절대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너의 생각이 과연 옳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되물어봐라는 얘기.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이야기들 말고도 사실은 장자의 재미난 우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뭐예요? 호접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이 결국엔 경계가 사라져버린 정말 나비와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호접지몽, 하계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 구멍 뚫린 혼돈 얘기, 그림자 도망치기 이야기가 있어요. 본인의 그림자가 너무 싫어서 계속 뛰어간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노나라 새 이야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주인공이 다 죽어요. 비극을 맞이하는 거죠. 조삼모사, 거처하는 것, 하루살이와 소금쟁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막 쓰일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데 너가 생각하는 것만 절대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문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로 느껴지면 그게 장자 철학이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장자가 어떠한 키워드들이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자리를 좀 옮겨서요. 필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 장자의 사상. (1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조를 조금 옆에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써가면은 조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장자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큰 지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비교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맞물려서 써보면 보잘것 없는, 좀 크게 쓰고 아래쪽에 조금 내려서 써볼게요. 보잘것없는 하찮은 지혜.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학교에서도 그렇고 EBS 제자 중에 이제 지혜라는 학생들이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 큰 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제 지금 수업 듣는 학생 중에 지혜 있으면 큰 지혜가 될 거예요. 근데 보잘것없는 하찮은 지혜 그러면 막 학생들이 옆에서 막 키득키득 웃고 그러는데, 자, 어떤 것이 큰 지혜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지혜인지를 비교하라라는 게 장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먼저 노란 펜으로 큰 지혜라고 표현하는 이 장자 철학은 그것을 대도라고 표현을 해요. 대도가 큰 지혜예요. 그러면 보잘것없는 하찮은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지혜. 잘 보십시오. 요게 선택지에 굉장히 잘 쓰이는 거죠. 보기에도 많이 나오고, 오감을 통해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감은 우리의 감각기관들을 얘기합니다. 그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개념들은 이 장자 철학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대꾸 표현으로 계속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대소 슬래시, 또 뭐가 있을까요? 장단 슬래시 시비 슬래시 선악 슬래시 미추 슬래시,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자타라는 것까지 갑니다. 잘 보세요. 대소, 장단, 시비, 선악, 미추라는 것에 이 받아들이는 것들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지식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라라는 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일단 시각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자, 받아들입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보다 키가 작은 학생이 선생님을 볼 때는 선생님 키 되게 크신데요? 라고 느끼겠죠. 근데 저보다 한참 큰 학생이 저를 보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 왜 이렇게 조그매요? 되게 크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적당한 키예요. 근데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키를 가장 궁금해 하더라고요. 예. 선생님들 키가 되게 궁금한가 봐요. 이 화면에 딱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일단 제가 비유한 대로 딱 봤을 때 오감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키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문제가 됐던 그런 발언이 있었잖아요. 누구는 몇 센치 이상이면은 큰 사람, 이긴 사람, 작은 사람은 진 사람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발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비유를 해보면
한 키가 한 10m 되는 거인이 있다라고 봅시다. 10m 정도 돼요. 10m 정도 되는 그 거인의 눈에 한 190cm 정도 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한 170 정도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더 작은 사람 160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 10m 정도 되는 거인의 눈에 얘네들은 뭔가 비교가 되나요? 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죠?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죠. 얘는 얘보다 크죠. 얘는 얘보다 크잖아요. 근데 얘가 보기엔 다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겼어, 넌 졌어. 이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대도가 되는 거죠. 자, 대도의 관점에서 보면 큰 거나 작은 거나 별로 그렇게 차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없다. 장단 별로 상관없어. 시비, 선악, 미추, 아름답다, 추하다 이거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물론 생활과 윤리에서 제가 여러 가지 뭐 루키즘 이런 거 성과 사랑의 윤리 여기에서도 강조를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 미라는 기준을 누가 만드느냐 그거는 대중매체들이 만드는 건가? 그러면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고민해서 이런 게 미의 기준이야 라고 뭐 어떤 규정을 만드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맞춰서 시대의 미의 기준이라는 것을 내 얼굴에 다 똑같이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뭐 졸업 선물로 항상 뭐 쌍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뭐 졸업식장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2달 수능 끝나고 있다 보면 누구 막 거의 이러거든요. 근데 미추라는 것도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대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대에 어디에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뭐 미인형은 이거야 라고 거기에다 맞춰라 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왜? 상대적이니까. 정리할까요? 아름다움, 자신의 내면에서 만드는 것이고 뇌가 멋있어야, 뇌가 아름다워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고 그래서 너무 그 시대에 관통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 기준의 아름다움을 갖고 갈 필요는 없다.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뭡니까? 자타예요. 심지어는 나와 너마저도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타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지혜가 하찮은 지혜다라는 걸 좀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죠? 동그라미예요. 슬래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뭘까요? 절대적인 건 대도예요. 대도예요. 대도가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준에 맞췄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지식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잘것없는 하찮은 지혜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받아들인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절대적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고 가장 문제가 뭐라는 거죠? 그러한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나오는 자 색깔 바꿔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 나오는 차별 의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차별 의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차별 의식 어디에서 나오죠? 선입견과 편견. 아까 소통은 뭐라고 그랬죠? 나를 내려두는 것부터예요. 듣고 이해해주고 다가가주고 받아들여주고 미소 져주고 안아주고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했죠. 근데 차별의식을 갖고 있으면 쟤는 나랑 뭔가 달라. 아, 나 뭔가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뭐 안 좋아. 그러면은 껴안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옆으로 가보면 이 대도는 아래쪽에 뭐가 나와요? 이런 차별의식이 없어진 거니까요. 차별의식을 없애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거죠. 평등하게 보는 거죠. 그것을 이 장자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로 뭐라고 하냐면 한자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요게 제자입니다. 이 제자를 여러분들이 쓱 넣으셔야 이제 이해가 빠르신 거예요. 이 제자가 뭐냐면 동그라미 가지런할 제자예요. 가지런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가지런하게 맞춘다. 그 가지런하다는 게 뭐죠? 바로 평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게 뭐가 나와요? 만물제동이라는 게 나와요. 만물은 다 똑같다. 가지런하게 본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죠? 그렇죠. 물아일체가 가능한 거예요. 물아일체가 되려면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봐야 되고 평등하게 보려면 뭐부터 없애야 돼요? 선입견과 편견의 차별의식을 없애야 대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으면 물아일체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팔짱 끼고 어디 수업 잘하나 한번 보자. 어디 뭐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이러고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것은 벽을 허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물아일체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연장에 갔습니다. 공연장이 막 힙합 공연장이에요. 근데 막 가수들이 say yo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이러고 보고 있어요. 째려봐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면은 선입견과 편견에 의한 차별의식이 없어지지 않았죠. 그럼 물아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째려보거든요. 일단 쟤 저렇게 생겼네? 나랑 좀 달리 생겼네? 소통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딱 보면서 일단은 째려보면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몇 번 이렇게 보다가 이야기를 트기 시작하면서 차별의식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이제 친한 친구는 만나자마자 막 껴안고 막 잘 있었어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장자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선입견과 편견에서 나오는 차별의식을 버리는 것부터가 출발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도로 갈 수 있는데 그 대도라는 것의 핵심은 바로 요 물아일체의 경지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물이라는 단어, 재물입니다. 만물을 가지런하게 평등하게 본다라는 거. 이렇게 제가 요 정도 써드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도 좀 풀 수 있을 거고 다른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또 적용해가지고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그런 이야기들 지금부터 더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와 얼굴들입니다. 아주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고요. 장계와 얼굴들 1집을 보면 이 가수들이 그룹이잖아요. 근데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는 Let It Be와 이메이진을 가지고 노자를 연결해 봤는데요. 비틀즈, 존 레논과 노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성두장이네요. 장기하와 장자. 저는 1집만 봤을 때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들은 아주 장자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싸구려 커피에 쭉 가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요. 이제는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 몰라. 해가 뜨기도 전에 지는 이런 상황은 뭔가 막 이러면서 딱 나온단 말이에요. 장판에서 너무나 내가 장판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 이 경계가 어물어진 거예요. 너무 친해진 건 거죠. 선입견과 편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판과 내가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르는. 그래서 장자와 장기하는 참 많은 부분의 교집합이 발견이 됩니다. 달이 차오른다 가자 이런 노래도 있는데요. 굉장히 장자스럽고 심지어는 장자 철학이 저 뒤에 약간 청담 사상을 통해서 신비주의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과 맞닿아 있기까지 한 거.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또 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린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별일 없이 산다. 별일 없이 산다가 뭘까? 무의자연의 삶인 건 거죠. 사람들은 막 아등바등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서 별일 없이 산다? 굉장히 놀랄 만한 얘기래요. 그래서 장자는 굉장히 도가스럽죠. 그리고 장기하는 장자스럽고요. 그래서 결국
장자와 장기하는 교집합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장자 철학의 핵심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물화일체의 경지까지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장자가 이상향의 인간으로 얘기하는 건 역시 성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성인과 달라요. 그러면 장자가 얘기하는 성인은 뭘 닮아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영화에서 이제 간달프를 봤었잖아요. 이 간달프의 모습과 같은 게 장자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최고 경지의 성인이 아닐까. 표현은 성인이 똑같지만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차별의식을 없애서 만물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의 모습을 형성하면 간달프가 아닐까. 간달프, 달, 이 도달하자 달자를 쓰나? 간달프? 하여간 그래서 간달프를 보면 우리 그 달생편이라고 장자의 편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생편. 거기에 막 목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재밌는 거 굉장히 많은데 장자가 이상향으로 생각한 것을 일단 성인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육아하고 다르게 지인,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경지에 이른 사람이죠. 참된 자유인, 진인, 그 다음에 뭐 천인, 뭐 신인, 신선, 뭐 달인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장자는 이상향의 인간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 지금 준비한 이 표는 굉장히 소중한 표가 될 것 같아요. 언제 소중하게 쓸 거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장자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실 때 그 헛갈려하는 경계선에서 이 단어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확실히 장자임을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소요자재, 순성, 순물자연, 허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료실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들이 결과적으로 장자가 강조하고 있는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예를 들어서 소요자재라는 것은 소요는 왜 서양 철학에도 소요학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소풍 다니듯이 막 자유롭게 논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요자재는 마음대로 막 논이러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 자유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외물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정신의 자유. 순성, 본성의 덕에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소박한 본성에 따르는 것. 순물자연, 자기의 나왔네요. 사심과 주관을 버리고 사심과 주관할 때 꼭 떠올라야 되는 단어 써드릴까요? 그게 뭐예요? 분별지. 아까 얘기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을 이것만이 절대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별지예요. 분별하려고 하는 나의 잘못된 생각이고 그걸 사심과 주관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걸 버려라. 자연스러움에 내맡겨라. 순물자연. 허심. 요거 외워두면 도움 많이 됩니다. 허심은 마음을 정화하여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건 비교해서 관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왜 드라마에 관심법을 쓰겠소 막 이런 거 있었는데요. 관심은 대승불교 그리고 교종선종으로 전개되는 불교에서 특히나 선종에서 강조할 때 관심, 내면을 들여다본다. 지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불교 용어예요. 불교.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실 게 허심, 관심을 막 이렇게 섞어서 써놓거든요. 모의고사 같은 데 가끔 나와요. 내신에도 여러분들이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까? 이건 장자의 이야기가 됩니다. 좌망,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버려라. 이거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선입견과 편견 이런 것들을 지우는 그런 작업이 좌망이 되겠죠. 심재, 여기에 제자는 아까 이제 가지런할 제자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건 목욕 재개할 때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목욕시켜 버린 거예요. 무기, 굳어진 자아의 환상을 해체한다라고 했는데 뭘로 굳어져 있을까요?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래서 심재는 나의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재 허이 대물, 마음을 비워서 대물, 즉 만물을 대한다라는 표현이어서 심재와 허심은 맞닿아 있는 표현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굳어진 자의 환상을 없앤다라는 건 이 단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뭐죠? 공사상할 때. 대승불교에 나왔었죠? 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차별하고 있는 자아의식의 오류를 지워버리는 거. 그게 공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똑같죠.
장자와 대승불교는 닮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인, 신인, 성인, 진인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장자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내용 정리해드릴 부분이었고요. 오늘 이제 필기한 것과 제가 이렇게 자료 준비한 것들 해서 장자는 마무리를 해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장자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로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장자를 배우고 현대인들에게 장자가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특정 상표입니다만은 교육 목적상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유에 찍어 먹는 과자인데요. 이거를 설치를 어디에다 했냐면 투명한 엘리베이터에. 근데 엘리베이터가 쫙 올라가면서 이 과자가 우유에 담겼다 빠졌다 담겼다 빠졌다 담겼다 빠졌다. 근데 이제 슈퍼마켓에다가 우유 옆에다 이 과자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저 광고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살게 돼가지고 매출이 올랐다. 대단한 상업 광고죠. 그 다음입니다. 이 무슨 광고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지창조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일어나는 거네요. 새로운 삶을 은우님이 주시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성형외과 광고입니다. 그래서 3층인가 4층에 성형외과가 있어요. 1층에서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천지창조. 근데 이런 상업 광고만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광고를 만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음 광고는 환경 광고겠죠. 사람을 총으로 쏴서 살인하는 것만큼이나 대기오염도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있는 결과를 갖고 온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근데 요거를 어디에다 설치할까요? 네, 전봇대에다 두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반전 평화 광고예요. 결국 내가 상대를 겨누지만 그것은 나를 겨누는 거.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라고 써 있는데 이거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뭐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폭력,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부메랑이 되어서 너한테 돌아올 걸이라고 얘기하는 반전 평화 광고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광고가 이 광고인데요. 자, 일본의 역사 왜곡은 우경화를 통해서 주변국들을 공격하게 될 수도 있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다시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광고를 만든 광고 천재 이재석 광고연구소 소장 이재석 씨입니다. 이재석 씨는 2006년에 뭐 지방대인데요. 근데 굉장히 괜찮은 대학이고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높은 학점으로 또 경험도 많이 쌓고 대회에도 많이 나가서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졸업을 하고 취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뉴욕으로 가게 되죠. 비주얼 아트 스쿨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많은 상들을 다 휩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정말 수많은 상들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재석 광고연구소의 소장이 이제 광고연구소를 차리게 되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재석 광고연구소에서 이재석 씨가 만들었던 자서전적인 광고 하나를 이야기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장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광고를 보시면 수많은 이력이 이력서에 적혀있고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한 장이 붙고 나니 우리들의 눈에 경력과 이력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이력서로 구성되어 있는 이 광고 아래쪽에 글귀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편견의 눈으로는 재능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참 많은 편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재능을 봐주거나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성과를 봐주기보단 다른 선입견과 편견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려면 제2, 제3의 이재석 씨는 그렇게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많이 TV에 나오는 셰프 중에 이제 최연석 씨, 그 다음에 디자이너 중에 최범석 씨,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분들 뭐 신화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능력과 재능으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오늘 장자가 던지는 메시지처럼 편견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고 재능 자체를 봐준다라면
더 다이나믹하게 이 재능들을 담아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재석 씨 얘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지극히 올바른 도에 이른 자는 발가락이 붙었어도 네 발가락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손가락이 더 있어도 육손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며 굉장히 뭔가 경지에 이르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어떤 대꾸식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장자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무라일체 경지에 이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면 장자니까 기억. 분별적 지혜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분별지를 버려라 라고 했으니까요. 예를 들면 분별지는 오감에 의해서 지각된 지식들을 내가 느낀 것만 절대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겠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연스러운 성향에 따르는 삶, 그렇죠. 이게 결국 장자가 강조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예법을 통한 악한 본성에 교화하면 순자의 성악설과 예치 화성기위가 떠올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리얼, 오감을 통해서 얻은 경험적 지식을 중시한다. 요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보시죠. 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삶에 애착할 줄도 몰랐고 죽음을 혐오할 줄도 몰랐다. 또 이게 나오잖아요. 대꾸 표현이. 그죠?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죽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 뭐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일 것이다. 실제로 장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그랬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구별을 없애라. 왜 죽음은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고 살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정말 경지에 이른 건 거죠. 역시 장자입니다. 근데 문제의 구성은 재밌죠? 현대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네요. 그러면은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이런 내용들의 장자와 같은 도가 사상가들이 던져주는 가치일 겁니다. 1번, 인의를 버리고 만물의 차별성을 인식해야 된다. 차별성 인식하는 거 안 되죠. 자신의 주관을 실현하는 거 안 됩니다. 분별지를 함양 안 되죠.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사회의 도덕 규범에 따라야 된다. 유가적인 거죠. 정답은 소요자제 외우셨다면 힌트가 되겠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30초 마무리로 역시 배웠던 거 같이 대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배운 거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인간의 오감에 의해 얻은 지식 관계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절대적이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뭐가 정신적 자유죠? 그렇죠. 재물. 그리고 절대평등의 경지는 무라일체. 그리고 나와야 된 단어 지인, 진인, 천인, 신인 이런 게 완성 상태의 이상향이다. 장자도 참 재밌게 공부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노자와 장자의 철학이 전개가 돼가면서 도교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도교와 도가를 비교하는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도가 도교 윤리 사상의 마지막 시간 도교 사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